그리고 현재 계좌의 수익은 보시면 여기 13.3%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21%. 10년 동안의 그 수익률을 지금 1년 만에 넘으신 건데요. 수익이 17%에서 현재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모으셨어요. 한 2년 정도 해서요. 아이 4명 키우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벌써 또 구독자가 12만 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한 달에 2개 정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지치지 않게 내가 재미있는 선에서 하자, 여유 있는 마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힘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 비결이 제가 잘 못해도 되니까 아주 쉬운 거부터 조금씩만 해보자.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훨씬 성공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시작할 때 되게 거창하게 계획을 짰고요. 엄청 막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작심삼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시작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간단한 건데 이거 하나만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참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영상을 2개만 올리다 보니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이용해서 또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유튜브랑 블로그 카페 활용을 해가지고 보시면 제 생각이나 일상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소통하면 또 더 재미도 있겠죠? 오늘은 과연 투자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나? 그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락장,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원에서 순자산 30억 이상, 상위 1%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이게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내용 도움 될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거나 투자로 막 마음고생하고 이러는 거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싫어요. 그래서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 하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에너지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하고 안전한 방법, 계속 최대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더 고수익인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이 리스크예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저희 이제 수강생 분이신데 사랑님이라고 제가 가명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사랑님 계좌인데요. 이분은 이제 저를 알고 함께 한 지가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되셨어요. 이분이 2개의 계좌를 저희 카페에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카페에 그런 글 많아요. 와서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배당주를 모아가는 계좌예요. 그래서 보시면 글을 직접 남겨주셨거든요. 1년 2개월 정도 지났고 강의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책 읽고 미니멀리즘하고 많은 것이 삶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금 이 위에 1억 7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평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모아간 거죠. 1년 2개월 동안 이 배당 계좌에 주식을 계속 모아간 거고요.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받은 배당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수익과 상관없이. 그리고 현재 계좌의 수익은 보시면 여기 13.3%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배당금 따로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받고 수익은 수익대로 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한 1억 정도라고 쳤을 때 배당금이 지금 한 4%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13%면 두 개 합치면 17%.
라는 겁니다.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사랑님께서 매달 늘어나는 배당금에 하루하루 빨라질 은퇴 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작년 강의 들을 때 제출한 걸 보니 월 300씩 적금한다고 적어놨는데 현재 빠른 은퇴를 위해 400씩 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래 생각했던 계획보다 더 늘어났죠.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목표는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꼬를 트면 이게 시키지 않아도 재밌어가지고 점점점 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13년 후 은퇴 나이를 생각했는데 더 빨리 퇴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배당금 세후 300이 되는 날까지 9년을 생각하고 계신대요. 배당금으로만 월 300이라니요. 9년이면 된다. 정말 주가는 또 따로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저는 너무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사랑님께서 배당주 계좌가 있고요. 또 있어요.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침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린 연금저축, 이것도요 정말 놀라운 게요, 여기 이분 또 글 보면요, 이분이 연금 보험에 돈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강의 듣기 전에는 연금 보험에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수익률이 연 2% 남짓. 정말 처참합니다. 너무 아깝죠. 그거를요, 연금 저축 증권계좌로 옮기신 거죠. 제 강의를 듣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21%. 10년 동안의 그 수익률을 지금 1년 만에 넘으신 건데요. 물론 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사랑님은 이렇게 금융자산이 정말 너무 바람직하게 가고 계세요. 금융자산이 지금 3억 9천 정도고 상위 1%라고, 금융자산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한 4억 정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자산이 이거다. 이게 거의 전부다. 금융자산은 1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금융자산도 4억이나 5억 이렇게 은퇴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게 말씀드린 건데, 보세요. 지금 금융자산 3억 9천만 원. 너무 아름답죠? 여기다가 심지어 포트폴리오 그 구성도 보시면요, 3억 9천 금융자산 중에 예적금 8%, 입출금 2%, 그리고 투자가 47%, 연금이 43%. 정말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님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수강생님은, 이분도 제가 애칭을 붙여드리자면 감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이가 4명이에요. 그리고 저 리라북글 수업 3기세요. 거의 초창기 멤버시죠. 지금은 25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한 지 한 2년 정도 되신 건데요. 이분이 꾸준히 본인이 매수한 내역을 저희 카페에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있거든요. 와서 한번 꼭 보세요. 아이가 4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도 보시면 매입한 금액, 그게 이제 내 진짜 돈이었죠. 이게 한 4,200만 원 정도 대충 되고, 수익이 17% 해서 현재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모으셨어요. 한 2년 정도 해서요. 아이 4명 키우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분은 중간에 그 리밸런싱도 하셨었어요. 배운 대로. 그리고 이분 계좌 중에 이제 슈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슈드 배당금 지급 내역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23년에는 112달러. 근데 24년에 235달러. 거의 2배가 됐죠. 235달러 하면 얼마죠? 저는 항상 책상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1,400원으로 치면 배당금이 한 33만 원? 이렇게 주가와 별개로 또 이런 배당금 모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배당 성장주니까 앞으로 더 우리 감사님이 10년, 20년 지나면 배당금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바로 저. 수강생분들 사례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카페에 와서 한번 보시고요. 저를 말씀을 드리자면 좀 쑥스럽지만, 제가 진짜 결혼을 2010년에 했는데 순자산 0원이었어요. 네. 전세를 5천만 원 얻었는데 그게 다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0원이죠. 근데 현재는 어떠냐? 순자산이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해요. 30억 이상입니다. 상위 1%를 넘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자산을 쫙 연결한 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제 것만이죠. 제 남편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 2월인가 올렸었어요. 그때 제 순자산이 그때 39 막바지였는데 22억 4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갓 40이 됐죠. 현재 11월인데 24억 7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절로 한 2억 3천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저희는 둘 다 회사를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도 해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도 하지만 그거는 전체 자산 중에 몇 억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배당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연금저축, ISA 배당주 이런 거, 그리고 현금 비중 많이 이렇게 하는데도 제 자산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은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더 잘 모여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딱 진짜 그렇잖아요. 별거 안 해도 이렇게 들고, 제 남편은 계좌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30억이 넘는 건데 남편 계좌는 또 남편 프라이버시니까요. 제 계좌를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리라북글은 이제 자산 배분 ETF 포트폴리오 짜는 쪽이고요. 울티밋 모티브라는 걸 해요. 이거는 국내 주식을 가지고 이제 중단기 수익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2018년부터 이 국장에서 이제 얻어 터지면서 얻은 그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계속 저희 강의를 듣고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수입이 아주 쏠쏠하세요. 정말 잘하는 분들은 뭐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보시고요. 평균적으로 이 수익 실현 글을 쓰신 분들, 안 쓰신 분들도 계시겠죠. 쓰신 분들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한 70만 원? 평균치. 2만 원, 3만 원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 소액으로 하니까. 근데 어쨌든 평균을 내면은 한 달에 한 70만 원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요. 부수입으로 아주 쏠쏠하지 않나요? 집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너무 편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연금 저축이요.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사에서 할 수도 있죠. 근데 2분기 그 업권별 수익률 보시면요. 보험 2.6%. 아까 우리 사랑님, 그분도 10년 동안 있었는데 1년에 한 2% 정도라고 했던 거 딱 그런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하면 6.45%. 그런데 자산운용.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액티브 펀드나 이런 거를 살 수도 있잖아요. 사서 맡길 수도 있는데 그거 했을 때 수익률이 지금 12.7%로 가장 높죠. 근데 이거 안 맡겨도 돼요. 이거 맡기면 액티브 펀드나 그런 것들은 수수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직접 한 거 위에서 다 보여드렸죠? 사례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된다. 자산 운용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다. 너무 쉽다. 저희가 운전, 수영, 근력 운동, 자전거 타기 전부 그렇잖아요. 방법을 영상으로 만약 본다고 해봐요. 아무리 영상을 봐도 여러분들 할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자산 관리나 투자나 연금저축 이런 정보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실질적인 내 계좌, 내 자산이 불어남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 이유.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해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경험을 쌓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하락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당신 하락장 안 겪어봤나 보다. 너무 낙관적인 말만 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하락장 많이 겪었어요. 제가 2018년부터 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미중무역전쟁,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하면서 또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엄청 굵은 하락장이 벌써 3개예요. 그거 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경험도 없어서 그런 뭣도 모르는 그런 낙관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겪었고요. 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언제든지 이 하락장은 올 수 있다. 저 항상 말씀드려요.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그 금융자산을 모아 가실 때요. 수익률, 그리고 수익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하락장이 왔을 때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투자한 그 원금 있죠? 투자금, 그게 늘어나는 재미, 그거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는 그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익률, 수익금은 제가 할 수가 없죠. 자산 시장이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모아가는 그 금액, 모아가는 개수, 그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하락장이 왔을 때 멘탈이 좀 덜 무너져요. 투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데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락장 대응 두 번째, 저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엄청난 하락, 그러니까 뭐 조금의 하락, 뭐 10% 이런 거 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하락. 코로나 때나 뭐 2022년 때도 하락폭이 엄청 컸거든요. 그럴 때 그게 기회인데 요때 집중해가지고 또 분할 매수를 조금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렇게,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냐면 조금씩 증가해요. 거의 티도 안 나게 조금씩.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요. 이때가 바로 퀀텀 점프의 기회고 이게 바로 경제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현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또 포모 현상이 올 수 있어요. 내 예상과 다르게 위기가 안 와. 근데 주식은 계속 올라. 그러면 그것도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현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현금을 한 10억 가까이? 네, 그 정도 지금 현금을 갖고 있고 나머지 10억 넘는 돈은 투자 중인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반반 전략을 가지셔야 하는데 저도 30억 넘게 만드는 동안 진짜 그 퀀텀 점프의 기회가 있었어요. 부동산이 하락장에서 상승 국면으로 갈 때 그때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고요. 남들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저도 그때도 이미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손절도 했어요. 손절도 뭐 그래도 꽤 버티다가 한 마이너스 30%?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손절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주식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엄청나게 수익이 났고요. 그 기회를 또 이용을 한 거예요. 22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기회를 잘 타면서 자산을 늘린 다음에 그 자산을 또 안전자산으로 옮겨요. 좀 공격적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자산 배분, 배당주, 현금 확보 이런 데에 또 골고루 그걸 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락장에 대한 지난 댓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백테스트 했을 때 어떻게 연 8%가 나오냐? 그거 안 된다. 이런 댓글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8% 맞아요. 그거는 뭐 백테스트 결과가 있는데 저만 하는 말이 아니고 다 그런 백테스트 사이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은퇴하려고 자산 배분을 싹 세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뭐 한 1억, 2억 이렇게 골고루 ETF를 샀어요. 연금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샀는데 한 1, 2년 안에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면은 백테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연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이너스인 상황, 이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당연히. 나 은퇴했고 이 돈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운 나쁘게 내가 은퇴하자마자 경제 위기가 막 3년, 5년 이렇게 온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됐다. 나의 목돈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쵸? 한 5년씩 상승장 하다가 하락장이 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사자마자 하락장이 시작된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배당주도 좀 세팅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 상관없이 현금이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S에서 뭐 배당주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자산 증식과 상관없는 이 현금 흐름을 세팅을 그래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락장에 또 대응할 수 있어요. 내가 은퇴하자마자 오는 그 하락장에 대응하려면 이런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인내심 있게 버티다 보면 결국 승리하고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복리 효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니까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 정리를 또 해보자면요. 첫 번째, 누구나 직장인, 주부, 학생 상관없이 누구나 투자로 편하게 안전하게 자산 증식할 수 있다. 일단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상승률 3% 넘기자. 이거를 목표로 하셔라.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처음에는 목표를요,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을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잘하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자산은 잔잔하게 증가 감소를 반복하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 비약적 증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해야 되고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수영하는 영상 아무리 봐도 수영 못하죠. 행동을 꼭 해야 한다. 세 번째,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비상금, 현금 확보를 꼭 하셔야 한대요. 모든 돈이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내 모든 돈이 부동산에, 내 모든 돈이 주식에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기회 못 잡는다. 네 번째, 그러면은 이런 투자할 돈, 비상금, 현금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당연히 여러분들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꼭 불필요한 지출 점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사람은 작심삼일 금방 지쳐버려요.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치죠.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은 이런 투자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살던 대로 살자. 투자는 위험해. 그냥 우리 돈 벌어서 살면 되지. 가늘고 길게 우리 정년 채우자.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현실에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원 리치맘 라이프 유튜브 블로그 카페로 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자녀 대대손손 부자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계속 행동하면서 같이 가요.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 또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 딸도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저도 더 부자가 돼야 하고요. 저도 이제 50억, 100억 가야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게 이런 자본주의 교육을 계속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아마 계속 만들 것 같으니까, 계속 글도 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